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코타키나발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행 전에 준비해야 될 7가지 팁하고 제가 이번에 묵었던 곳이 라사리아라고 하는 곳인데 라사리를 예약한 다음에 꼭 생각해야 될 8가지 팁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와 같은 제의를 위한 여행에 대한 채널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 감성적인 여행보다는 정보성에 대한 것들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당한 영상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7가지 팁, 8가지 팁에 대한 걸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매일매일 제가 어떤 것들 했었고 어떤 거에 좀 포인트를 가지면 좋을지 이거를 또 현재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해 보죠. 자, 첫 번째 팁입니다. 7가지 팁 중에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거, 시차에 대한 거 우리가 모를 수 없겠죠. 시차가 우리나라 시간보다 1시간 느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9시 44분이라고 한다면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8시 44분이다. 1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요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날씨 많이 궁금하실 텐데 4월에서 9월까지는 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월부터 3월까지는 보통 우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올 때도 있고 비가 안 올 때도 있어요. 제가 묵었던 날에도 첫날에는 조금 흐려가지고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호텔 내에서 수영을 했었고 두 번째 날에는 진짜 쨍쨍한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중간중간 불긴 했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릴 것 같은 그런 날씨였었어요. 또 세 번째 날에는 밤부터는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었는데 폭우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정도 내리고 난 다음에 또 잦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는 뭐 거추장스럽게 우비를 간단하게 챙기시는 것도 괜찮기는 하지만 그냥 우산 정도 작은 거 챙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호텔 리조트 안에서는 언제든지 우산을 빌려주는 서비스가 중간중간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시티 투어 가실 때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액 얘기 드릴게요. 환전을 이야기 드리게 되면은 1 링깃, 여기 RM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우리나라 그 말레이시아 1 링깃이 대한민국 원으로는 276원 정도 합니다. 근데 좀 헷갈리잖아요. 그 환전을 얼마 정도 해야 되느냐 고민도 많으실 텐데 저는 이번에 자유여행으로 가서 호텔 내에서만 굉장히 많이 있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 그 정도만 링깃을 환전을 했어요. 그래서 10링깃짜리 10개 정도, 50링깃을 6개 정도, 100링깃을 3개 정도로 환전을 했습니다. 그 요즘에 환전하실 때에도 직접 은행 가실 필요 없이 공항에서 픽업하시면 되는 거 다 아시죠? 그것도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환전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게 되면은 다이닝 쿠폰부터 시작해서 별도로 그리고 거의 카드 결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남았었어요. 한 10만 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그래서 공항에서 다시 원화로 환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적당하게 약간 좀 걱정이 된다. 우리도 제이니까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환전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유심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데이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선은 그 라사리아 내에서는 인터넷이 잘 터져요. 중간중간에 이제 갭이 좀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그 엘리베이터를 탄다라든지 엘리베이터 식당까지 갈 때 여기에는 안 잡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호텔에 와이파이가 잘 잡히는 편이니까 그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심을 또 가입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로밍 그냥 귀찮으신 분들 로밍 하시는 게 제일 난데 로밍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유심을 선택을 했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다 보면은 디기 5일 2.5기가 저속 무제한 유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심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갈아 끼시면 되는데 항상 제가 여행 갈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나중에 제가 리뷰를 한번 할 이게 그 4G LTE 그 에그거든요. 요런 에그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요즘에 스마트폰이 하나 두 개 정도 더 있으신 분들 있으실 테니까 하나를 더 준비를 하셔갖고 그거를 와이파이 생성기 테더링 전용으로 쓰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이제 핫스팟이 가능하냐 아니냐인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핫스팟이 가능한 걸로 했었고 데이터는 2.5기가짜리를 했습니다. 저속은 무제한이에요. 다 쓰고 나면은 속도가 느린 거 아니냐. 다 쓰고 나면 확실히 무제한으로 넘어가 느리기는 한데 다 쓸 일이 없더라고요. 시티 투어 할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참고로 2개를 샀어요. 그래서 10,000원밖에 안 했었죠. 자, 주차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주차도 생각해야 되니까. 주차장에 인천공항 주차장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7월 전까지는 예약 주차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약 주차를 그냥 안 받아요. 그 예약 주차장에도 여러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어서 요즘 네이버에서 인천공항 주차장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보다시피 가능한 대수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뭐 다 만차여가지고 외부에도 주차를 했었는데 그리고 단기로 주차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비싸요. 장기 주차장에다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장기 주차장에 해야지만 금액이 할인이 되고 써 있는 것처럼 장기 주차장에다가 하루를 이제 하시게 되면은 12,000원 정도입니다. 소형이니까 9,000원 정도예요. 근데 단기는 승용차 전용인데 24,000원이니까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저는 이제 6일 제가 5박 6일 일정이어갖고 다 놔뒀었는데 24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니까 마지막에 3일 17시간 56분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됐고 총 비용은 36,00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전기차를 타시거나 하이브리드 차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18,000원에 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또 추천을 드릴게요. P3 장기 주차에다가 주차를 했었는데 이 P3가 상당히 좀 거리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식사하시고 나서 소화하는 정도? 이 정도면 걸으셔도 괜찮고 그게 아니면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자, 택시 또 고민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는 어떻게 타고 다녀야 되느냐. 자유여행 같은 경우 우리 고민할 게 많거든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랩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랩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가 지금 우버가 다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랩을 한국에서 설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카드를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돼요. 자, 카드를 미리 등록하고 나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냥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오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항에 도착하셔갖고 딱 유심 연결을 해서 키고 나면은 그때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 그때는 지도가 나오고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스트 그랩이라 그래갖고 이런 것들도 있고 한 번 더 눌러보게 되면은 몇 명이 탈 수 있는지, 승객이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지금 56링깃이라고 나오지만은 제가 다음 영상 이야기할게요. 추천드리는 거는 6명짜리를 그냥 타시는 게 낫고 비용은 국내보다는 저렴한 편이에요. 그랩 자체가. 그래서 택시 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셔도 된다. 영어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화를 하는 분들도 있고 전화가 안 오는 분들도 있어요. 카카오택시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오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냥 위치만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 전화 끊어버리세요 그냥. 아,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위치를 보기 때문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하실 때 뭐 그랩 택시를 부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밤에 잘 잡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방학 전에 주말에 가서 그랬는지 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잡혔습니다. 잡혔고, 그리고 라사리아에서 직접 버스를 보내주는 것도 있어요. 유료인데 그 보내주는 버스 가격 계산해 보게 되면 그게 한 6만 원 정도 하거든요. 2배 정도 비용이 나와요. 그거는 추천드리지는 않고 그랩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인원 많으면은 그냥 그걸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차 이야기 드렸고 택시 이야기 드렸고요. 아, 참, 택시가 난 그랩 사용 불편해 하는 분들은 카카오티에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카카오 택시 호출을 할 때 상단에 여행이라는 탭이 생겼어요. 이 여행이라는 탭을 눌러서 차량 호출 해외라는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는데 말레이시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갔을 때 보게 되면은 호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는 보니까 그랩 쓰는 거 거의 비슷해요. 제휴가 좀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비용 면에서는 그랩보다는 조금 더 비싼데 난 우리나라 게 편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걸 사용하셔도 괜찮지 않나 싶네요. 여행자 보험 얘기 드릴게요. 여행자 보험도 요즘은 더 직접 가입을 하죠. 저도 직접 가입을 했는데 이번에 카카오페이에서 해외여행 보험이라는 서비스가 나왔다고 하길래 제가 저희 채널에서 설계를 한번 드려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를 했고요. 납부한 금액은 3명에 3303원 정도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5천만원, 5천만원, 100만원, 3억원, 3억원 정도를 제가 설정을 한 겁니다. 설정한 것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올라가게 됐는데, 특징이 여행이 끝나고 나서 아무 사고가 없었으면 보험금은 일부 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얘네들이 광고했었을 때는 바로 알림 서비스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지금 환급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기다려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레이시아 여행 가기 전에 간단하게 준비해야 될 팁을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라사리아를 예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8가지 팁을 또 드릴게요. 자, 라사리아 예약. 저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가 예약하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현대카드, 현대 프리비아 쪽을 이용을 했었는데 프리비아 쪽에 들어가 보니까 정보가 너무 적어요. 대충 써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계속해서 메일을 좀 보내봤었죠. 나중에 알게 된 팁이 그냥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약하는 게 가능합니다. 비용이 더 저렴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사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예약할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오고 금액이랑 조건들도 확인할 수 있기도 해요. 한화로 얼마 정도인지가 나옵니다. 지금은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에는 1박에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금액이랑 아고다하고 뭐 현대카드 프리비아라든지 이런데 여러분들이 다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이렇게 예약을 하시면 예약하시고 나서요. 그 메일을 보내거나 할 때도 여기서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필요하신 호텔에 전화도 할 수 있고. 근데 응답이 굉장히 늦게 오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근데 가서 보니 내부 한국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실 경우에 한국인 직원에게 통화하고 싶다, 나한테 콜백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남겨도 되지 않나 싶네요. 홈페이지 자체는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자, 이제 팁 들어가죠. 첫째, 전원. 전원 고민하실 텐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240V 정도라서 220V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사리아 호텔 내에서는 쉽게 코드가 있어갖고 그냥 꽂아서 썼어요. 그런데 그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 우리 또 불안하니까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 가시게 되면은 어댑터를 팝니다. 해외 여행용 어댑터를 타서 요거를 구매를 하셔도 괜찮고, 요즘 쿠팡 들어가 보니까 1,900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거를 뭐 하루 전이나 미리 주문을 해서 하나 정도 놔두게 되면 좀 든든하다. 금액 얼마 안 하니까. 그 생각 해봅니다. 근데 가보니 저는 이걸 쓸 일은 전혀 없었어요. 220V가 잘 됐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또 팁인데, 저는 애플 TV를 가지고 다녀요. 해외여행을 할 때. 왜냐면 애플 TV하고 TV하고 바로 연결하게 되면은 그 유튜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요거를 전 가지고 다니는데, 뭐 크롬캐스트 있으신 분들이라면 크롬캐스터 같은 거 가지고 다니셔도 괜찮고, 아니면 노트북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요 HDMI 선 하나는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라사리아 같은 경우에는 화장대 있는데 HDMI 선을 꽂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꽂고 연결을 하고 이제 외부 입력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뭐 한국 방송 같은 것들, 유튜브 같은 것들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이닝 크레딧 요건 중요하니까 들어주세요. 아, 제가 그때 캡처를 해놨어야 됐는데 좀 늦어갖고 지금 들어가니 제 예약이 끝났다라고 좀 나왔어요. 좀 갔다 온 상태니까. 그 예약이 다 끝나고 나면은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셨더라도 여러분들이 미리 기재해놨던 이메일로다가 한 2주 전쯤에 이메일이 옵니다. 라사리아에서 그냥 이메일이 와요. 이메일이 와서 너를 위해 특별한 혜택을 우리가 준비를 했어 라면서 알려줍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묵고 있는 숙소를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가드닝에서 묵었는데 오션잉으로 업그레이드 해준다라고 왔더라고요. 물론 유료예요. 박당 10만 원 정도 더 내라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낼 필요는 없을 것 같길래 저는 그걸 쓰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추천드리는 건 다이닝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먹을 때 쓸 수 있는 크레딧, 쿠폰을 미리 구매를 하는 건데 600 링깃을 저는 구매를 했고 300짜리 2개, 510 링깃의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쿠폰 한 장은 300 링깃이에요. 내가 좀 많이 먹을 것 같다. 그럴 경우에 계산하셔갖고 900 링깃 정도로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환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계산하셔갖고 식사 때마다 다 써버리시면 돼요.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제가 그것도 궁금했었거든요. 다이닝이다 보니까 그냥 먹는 거엔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실 이게 라사리아가 식당이 부족해. 한 4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4개 식당에선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룸 서비스를 좀 많이 먹었는데 룸에서 음식을 시켰었을 때에도 다 다이닝 크레딧으로 나중에 결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체크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 쓰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 세 가족이 한 5개 정도를 먹은 것, 4끼 정도? 이렇게 먹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닝 크레딧은 3개에서 4개 정도, 2개에서 한 3개 정도 쿠폰은 미리 구매하시는 게 할인이 되고, 이거를 오버해서 여러분들이 금액을 쓰게 되면은 그거는 다시 또 결제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좀 미리 좀 사자. 자, 다이닝 크레딧 외에도 마사지를 받으실 분들이라든지 미리 또 저렴한 금액은 아닌데 낚싯배를 이용한다라든지 그런 액티비티도 다 할인 쿠폰들을 얘네가 발급을 해줍니다. 미리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시면 현장에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체크인을 하실 때 그건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어요. 미리미리 해둔차. 그렇다 결제가 미리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겠다는 의사만 표시라는 거고요. 그럼 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판단하셔갖고 내가 하나 더 살지 안 살지 이것도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조대. 이것도 꿀팁이죠. 저는 이제 다이소 빨랫줄을 가지고 다녀요. 여행을 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벽에다 붙일 수 있어. 근데 이번엔 그게 좀 필요가 없었어요. 이거 사전 정보를 나중에 해놨었는데 베란다 쪽에, 가드닝은요 베란다 쪽에 건조대가 있습니다. 여기다 수영복 같은 거 말리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을 하셔라. 아니시면은 다이소에 빨래대라고 해서 빨래 줄이 한 1,000원 정도, 3,000원 정도? 그 정도 금액에 파니까 걔를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건조대 있다라는 얘기 드릴게요. 자, 디파짓. 우리 해외여행 갈 때는 호텔마다 디파짓이라 그래서 미리 카드 결제를 해놓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들이 거기서 차감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데 우리가 뭐 미니바 같은 거 잘 이용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디파짓이 1박에 400링깃이라는 분들도 있고 300링깃이라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계산해보게 되니까 4박으로 쳤었을 때 이게 70만 원이 좀 넘습니다. 나중에 돌려준다라고는 하는데 귀찮잖아요. 별거 받고 나중에. 자, 또 환불 안 되면은 귀찮아지고. 그래서 저는 노 디파짓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호텔 직원이 먼저 물어보세요. 디파짓 할 거냐 안 할 거냐. 제가 안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너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대신에 이제 호텔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에는 나중에 결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카드 결제를 하셔도 됩니다. 미리 물어봐요. 카드로 할 거냐 캐시로 할 거냐. 전 대부분 카드로 했기 때문에 카드를 보여주고서 썼었죠. 그러니까 디파짓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 자, 물놀이 도구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제일 기대했었던 게 동남아시아 여행이 우리가 스노클링을 좀 해야 되잖아요. 열대우 좀 봐야 되고 애들 좀 보여줘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전용 해변이 있긴 합니다만 5분 정도 걸으면 되거든요. 전용 해변에서 제가 스노클링을 한번 해보려고 장비를 가지고서 고프로를 들고 바닷속으로 쭉 들어갔는데 조금 멀리 갔다라고 생각했는데도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 혼자 캡처를 한 거거든요. 그냥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물고기가 살만한 곳은 아니에요. 운 좋은 몇 마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열대우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섬 투어를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카약하고 패들보드 같은 것들 액티비티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그냥 이거를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티 투어까지 좀 이야기해 보죠. 시티 투어. 이게 라사리아가 저 예약하고서 알았던 거였었는데 좀 멀어요. 공항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 막힐 때에는 1시간 반 정도를 잡으셔야 돼요. 이런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서 대부분의 국내에서 예약하시는 시티 투어 같은 경우에는 픽업을 안 해줍니다. 시내권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고르실 때 시티 투어를 픽업이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나서 결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픽업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들은 그냥 시내에서 포인트를 정해서 만나시면 돼요. 내가 거기까지 몇 시까지 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미리 택시를 잡아서 아침에 일찍 나가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를 비교 분석을 했었고 마이 힐링 코타라는 곳을 이용했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풀도록 하고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으니까 관련된 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제 돈을 주고 했었던 거였었고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야기 드립니다. 자, 반딧불 투어 우리가 포기할 수 없겠죠. 저 같은 경우에 일정이 반딧불 투어를 마지막에 나가는 일정이 좀 안 맞았었어요. 왜냐면은 그 수요일날 돌아오는 일정이었었는데 수요일날 새벽 비행기였었는데 제가 1박을 더해서 그냥 수요일까지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트 체크아웃을 했어서 했는데 솔직히 제가 실수해서 예약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늦게까지 있자 해서 밤에 한 8시 반 정도? 9시? 9시 정도. 거의 8시 45분에서 30분 사이 그 사이에 택시를 잡아서 나왔어요. 그냥 하루 더 편하게 있다가 나왔던 거였었죠. 그래서 마지막 날 12시 체크아웃을 하고 보통 시티 투어를 하고 난 다음에 반딧불 투어를 하게 되는데 그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호텔에 반딧불 투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듣고 나서 이거를 예약을 했어요. 보면은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금액이 저렴한 편입니다. 248 링깃 3명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이까지 해서. 근데 6.8만 원, 한 7만 원 정도이다 보니까 요거로 예약하시면 되고 예약하는 방법은 쉬워요. 1층에 가든인 1층에 편의점 같이 생긴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카드로 결제를 하시거나 디파짓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날씨가 좋을 때만 하는 것 같으니까 딱 분위기 봐서 오늘 비 안 오고 날씨 좋을 것 같다. 가가지고 미리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만족도가 높았던 투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텔 미리 예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나 제가 이야기 못 드리는 게 있어요. 지금 영상에 좀 사진으로 넣지를 못했는데 상그리아는 상그리아 라사리아 상그리아 서클이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그게 지금 투어에서 보여드리죠. 라사리아 서클 앱. 라사리아의 서클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그 서클 앱을 이용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라사리아 다시 보죠.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맨 밑에 여기 써 있죠. 상그리라 서클 요 앱이 있어서 요거를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요걸 다운받게 되면은 회원가입하고 다운받게 되면은 이게 20% 정도인가 할인 쿠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뷔페를 즐기실 분들은 이거를 미리 받으시고 가는 게 나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뷔페가 좀 별로일 것 같아서 쓰지 않았었는데 뷔페를 우린 먹어야겠어 라고 하는 분들 쓰시면 좋고 뷔페 가격은 제가 여기저기서 들은 정보에 따르면 2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3명 갔었을 때. 이건 선택사항이다. 저는 혹시 몰라서 가입을 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가입하고 나서 회원 가입하게 되면 또 특전들도 준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제작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될 수 있도록 제가 아는 것들만큼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